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3일 오늘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에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이렇게 세 사람을 지명을 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 민중기 김건희 특검, 이명현 최성병 특검 이렇게 됩니다. 민주당하고 조국당 양쪽이 추천한 당일 밤에 지명을 했는데요. 조은석 민중기는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이고 이명현은 조국당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내용을 좀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 제목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조국당 추천 당일 밤에 지명 조국당 추천한 윤석열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한동수, 심재철은 빠졌다. 그래서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이 민중기 김건희 특검을 맡은 이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아는 분입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차명 부동산 대출 의혹이 불거져 있었는데요. 임명 나흘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임명된 직후 차명 부동산 보유,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졌고 여권 일각에서도 사퇴 요구가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오광수 수석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 수석 사의를 수용을 하면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고위직 인사 첫 낙마 사례가 됩니다. 제1호 낙마가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중수석 사의 정도가 아니라 당시 차명 대출, 차명 부동산 보유,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신고 누락 이런 것들은 다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받아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240여 명이 탄 런던으로 가는 여객기가 이륙 1분 만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의과대학 기숙사를 덮쳤습니다. 현재 발굴된 시신만 200여 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생존자가 한 명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추락한 여객기 꼬리날개 부분이 부서진 건물 잔해에 걸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끄자 북한도 대남 방송을 멈췄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빨리 복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은 북한과 서신 교환 열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서신 교환을 좀 먼저 제안을 했는데 지금 평양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답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얘기들이 가장 핵심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법 폐지, 검찰청 해체, 그 다음에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그 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뭐 이런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바꿔 놓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도 모자라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여수완장, 여권의 수사권 완전 장악에 나선 민주당 아니냐. 여수완장. 뭐 여수에 사시는 분이 완장을 차고 갑질을 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요. 제가 그냥 외우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여수완장, 여권의 수사권 완전 장악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정권 입맛대로 수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짧은 편평 8면봉입니다. 여권의 검찰 개편 법안들, 결국 새 기구를 만들어 정권 통제를 쉽게 하는 내용, 검찰청 폐지라는 포장 뒤에 숨은 노림수는 무엇일까? 조국당 특검 후보로 조국 무죄 주장한 사람, 윤석열 징계 주도한 사람 추천, 보은과 보복을 한 번에 일타 쌍보 아니냐. 보수도 칠때 일타 쌍피라는 말 흔히 이제 썼는데 그걸 패러디한 말입니다. 특검 추천 한 번으로 보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죠. 보은과 윤석열에 대한 보복, 일타 쌍보, 보은과 보복 한꺼번에 했다. 한바탕 충돌했던 트럼프, 머스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론 머스크, 갑자기 내가 심했다며 화해 무드, 세계 최고 권력자 돼 부자, 권력자 대 부자의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은 예전 드라마 이름이죠. 네. 대통령실이 6월 24일, 25일에 있을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우선회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주목된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부정적 분위기에서 바뀌었다. G7 참석 뒤 나토행 적극 검토 중이다. 실용 다자 정상 외교 고려하는 듯. 뭐 이런 제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헌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오후 있었던 일입니다.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진전을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정은과 서신 교환 여전히 열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대화 채널 복구 노력한다. 요즘 주식시장 아주 좋죠. 닷새째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1등인데 개미 투자자들은 웃지 못한다. 코스피 5천까지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조건이 있다. 한국 증시에 대한 불신으로 미국으로 이자 투자 이민을 가고 있는 이 상황이 해소돼야만 한다. 한국 펀드 수익률이 올해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정작 개인 투자자의 표정은 밝지 않다. 가계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 있고 나머지 투자금도 미국으로 옮긴 사람이 많아서다. 국내 투자자의 지독한 주식시장 불신과 외면을 해소하지 못하면 코스피 5천 시대가 요원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검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윤석열에 밀려 검찰 떠난 조은석, 우리법 연구의 핵심 민중기, 이제 이 사람들이 특검에 지명이 됐다는 거죠. 추천받은 사람은 지금 보시는 이 6사람인데요. 이 노란색 체크 표시가 된 사람이 최종 지명이 된 사람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 문재인 정부 때 서울 고검장,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민중기, 대법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원장. 오른쪽 밑에 이병현 볼까요? 이명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조국 혁신당이 추천한 인사고, 앞에 조은석과 민중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바 있습니다. 최소한 특검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누가 추천을 하든 무색 무취 인사였다. 허익범, 안미영, 드루킹 사건 특검 허익범, 균형 갖춘 인물이었다. 군 성추행 특검 맡았던 안미영, 사건 전문가였다. 정치 편향이나 이해관계 논란이 없었다. 자, 이 앞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으로 지명한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에 대해 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특검들은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개 무색무취한 인물로 임명됐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으로 치우친 특검이 주도하는 수사 결과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은 문재인 정부 초반이던 2018년 6월 임명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이 추천했고 그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담백한 성품을 지녔고 균형 감각을 갖춘 인물, 정치적 고려 없이 법리에 충실한 검사 등의 평가가 나왔다. 현재 여권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들처럼 정치적 노선이 뚜렷한 인물이 아니었다. 수사 대상인 김경수 전 지사 등 당시 여권 인사들과 특별히 악연도 없었다. 가장 최근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명 특검도 마찬가지다. 그는 정당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 행정처의 추천으로 지난 2020년 5월에 특검에 임명됐다. 그가 검사 시절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 범죄조사부장을 지낸 점 등이 고려됐다. 아까 말씀드린 국가수사위원회, 이것을 여권이 과반을 장악을 한다. 사실상 모든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을 해체한 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이제 운영하겠다는 건데, 국가수사위원이 11명이다. 누가 지명하고 추천하냐? 대통령이 4명, 국회가 4명, 추천위원회가 3명, 정부 여당 몫이 최소 6명 이상 될 것이다. 시민단체 추천 인사도 임명이 가능하다. 검찰에서 떼낸 수사권이 국가수사위원회로 집중되는 것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에 집중된다. 이런 측면도 있죠. 공수처, 경찰청, 신설될 중수청 등 모든 수사기관 통제 컨트롤 타워가 된다. 수사권 조정, 임사, 심의, 무소 불위의 권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권이 수사 통제, 중국식 공안 통치다. 야당에서는
정치 중립성 무력화하는 악법이다. 정부 산하위원회 수사 개입 위헌 논란도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민주당이 발의한 여수완장, 여권이 수사 권력을 완전 장악하는 구조, 국무총실이 있잖아요. 그 밑에 국가수사위원회가 신설이 됩니다. 수사위원회. 국가수사위원회 밑에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거, 그 다음에 경찰청, 경찰청 밑에 국가수사본부, 해양경찰청. 그래서 이 국가수사위원회가 모든 걸 장악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거를 합니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후보로 김성환 의원, 그 다음에 PK 대표로 송원석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성환 의원은 친한동훈계라고 볼 수 있고요. 송원석 의원은 그 부친윤계하고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 다 계파 논란을 우려한 듯이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말고도 조경태, 나경원, 이 두 사람도 출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위의 현대차 노조, 홍상임금 위로금 8,200억 달러, 소급 적용 제한, 대법 판결을 무시한 그런 요구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부동산 대신 주식, 이게 가야 할 방향 맞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가 2,900선을 돌파했다. 3년 5개월 만이다. 임기 내 코스피 5천 돌파를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은 첫 경제 현장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수단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우리 사회 최고의 자산 증식 수단은 부동산, 그것도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라는 것이 수십 년 통용되어 온 상식이다. 그 결과 가계의 자산의 70에서 80%가 집 한 채에 쏠려 있다. 미국의 경우 가계 자산의 60 내지 70%가 주식, 채권 같은 금융자산이다. 가계의 주 자산이 부동산이다 보니 현금성이 떨어져 은퇴 후 현금 흐름이 급격히 나빠진다. 노인 빈곤율이 선진국 중 1위가 된 이유 중 하나다. 이런 내용까지 실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정치권이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채비를 갖추거나 수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국민의힘이 원내대표를 선출을 합니다.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수시로 만나서 이제 여의도 국회 일정과 운영, 상임위원회 배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하는 그런 핵심 포스트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들이 원내대표에 앉느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또 어떻게 될 것이고 민주당의 당대표는 또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개될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